6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천둥, 번개가 동반하면서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 최고 10에서 20mm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우산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흐린 탓에 낮 동안 크게 덥지는 않겠는데요. 원주 지역 24도에서 26도 기록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씨 탓에 누리호 발사일이 하루 연기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잦아들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오르겠고요.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드론시티 영월에서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제1회 드론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영월군의 제1회 골 때리는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 개최 소식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6월부터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영상, 사진 등 각종 국립공원 자료를 한데 모은 국립공원 탐방자료 저장소, 즉 탐방 아카이브를 운영합니다.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 운영 소식 들어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16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나로 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워질 가능성이 있어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씩 연기하여 6월 15일 이송, 6월 16일 발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지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 11일 10년 2개월여 만에 기존 최고 가격을 뛰어넘은 데 이어 연이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강원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78.86원을 기록하며 실시간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원 경유 판매 가격도 전날 2,077원보다 5원 75전 오른 리터당 2,08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이 산적 산불들에 따른 송이 피해 임업인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 지원 사업에 나섰으나 정작 해당 작물 재배 기술이 없는 임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해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이 피해 임업인들이 해당 대체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이 없는 경우가 있는 데다 신청 기간도 이달 22일까지로 여유가 없어 자치단체로 신청은 고사하고 문의조차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드론시티 영월에서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제1회 드론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드론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경기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영월교육지원청 이윤숙 교육과장 연결해서 영월군 제1회 골 때리는 드론 축구대회 개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저는 영월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업무 담당하고 있는 최인정 장학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네. 이틀 동안 제1회 영월 드론 축구 대회가 개최되죠. 어떻게 마련된 행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드론 도시예요, 영월이. 네. 진로교육의 그 일환으로요. 드론 산업 분야에 진로교육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영월 지역의 드론 산업을 선도할 미래의 산업 시대에 맞는 우리 신기술인 인재 육성의 기회를 갖고자 영월 드론 축구 대회를 우리 영월군 그리고 강원일보 그리고 영월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내
18개 지역의 선도센터인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하고요.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한드론협회가 협조해주는 행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가 같이 함께하죠. 네, 그렇군요. 네, 또 네네, 이번에는 지역 내에 13개 초등학교에서 참가한다고요. 이게 몇 팀이나 네네. 출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대회는 영월 지역의 13개 초등학교가 참가 대상이긴 했는데, 네. 영월초, 내성초, 하여튼 10개 팀이 출전 등록을 했어요. 네. 선수는 팀당 출전 선수 5명, 그리고 예비 선수 1명의 팀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네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초등 아, 선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이고, 영월은 드론 도시예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그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드론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인재 육선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할 정도로 드론의 그 특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화 교육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나 코로나 이전에 2019년부터 네. 4차 산업 진로 교육으로 드론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드론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초등학교의 실력이 모두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네. 이번 대회 우승을 하게 된다면 어떤 네네. 혜택이 주어질까요? 이번 대회는 그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진행이 돼요. 네. 단체전은 드론 으뜸상, 네. 한 팀이고, 드론 버금상, 한 팀, 그리고 드론 도둠상, 두 팀으로 교육장님상과 트로피, 그리고 드론 축구볼을 부상으로 수여해요. 네, 그리고, 단체전 1, 2 우승팀은 대한드론축구협회 선수로 등록이 돼요. 그래요? 네네. 게다가 1위 팀은 영월군 유소년 드론축구 대표팀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안게 되고요. 또 3골을 최단 시간에 기록한 우리 1, 2, 3위 선수들에게도 상장과 드론 축구볼을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제 1위 팀이 그 영월군 유소년 대표팀으로 임명된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면 혜택일까요? 네. 그렇겠죠. 선수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또 지원 사업과 축구 대회에 대해서 학부모,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우리 영월 드론 축구 대회는 올해 강원도 내 최초로 열리는 대회이고요. 드론 대회를 처음 접해보는 우리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지도 교사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학생들은 미리 배부된 드론 축구볼로 팀별로 전략을 세워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드론 대회 그 사전 협의회에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경쟁보다는 연습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좀 강조드렸는데 대진표를 또 추첨할 때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시던지요. 네, 아마 경기 당일에는 더 뜨거운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드론 축구 개최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4차 산업 드론 분야 첨단 과학을 깊이 탐색을 하고요. 진로와 연결돼서 그 미래지향적인 자기 개발을 기회를 갖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우리 모두 염원하고 있고요. 우리 영월은 인구 3만 정도의 작은 마을이지만 결코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큰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영월군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온 마을이 열심히 협업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 축구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 정민순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청 식구들 그리고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교 학생들 모두
바라고 있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영어교육지원청 이윤숙 교육과장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영어교육지원청 최윤중 장학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시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진행하는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사업인데요. 매일 타는 버스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원주시에서는 이번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지원되는 만큼 앞으로 더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이문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친환경 이동수단인 보행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대중교통비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협업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할 경우에 교통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원주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가계 소비 지출 중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방법 더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돼 있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 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앱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출발 버튼을 눌러서 이용 등록을 하고 또 대중교통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나면 도착 버튼을 눌러야 거리가 측정이 되고 실적이 등록이 됩니다. 이 알뜰 교통카드를 통해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타기까지의 이 이동 수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부지런히 입력을 해야겠네요. 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원주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원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어떤 편일까요?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이 줄었지만 요즘은 점점 대중교통 이용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원주시의 대중교통 일일 이용객이 평균 5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줄면서 일일 이용객이 2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이 넘어서면서는 대중교통 카드 이용 건수가 3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점점 줄었던 대중교통 이용이 다시 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문희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이용자를 늘리고 마일리지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6월부터 시작되는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도보나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건강과 환경에 도움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뜰 교통카드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사용에 앞서서 시민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점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카드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의 주소지가 반드시 원주시여야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알뜰 교통카드 앱을 통해서 출발 버튼과 도착 버튼을 눌러야 실적이 등록됩니다. 또 원주에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이동 거리까지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포인트 적립을 쌓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영상, 사진 등 각종 국립공원 자료를 한데 모은 국립공원 탐방자료 저장소, 즉 탐방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흩어져 있던 영상과 사진, 각종 홍보물과 연구 보고서 등을 비롯한 탐방 자료들을 누리집에 모아서 검색해 볼 수 있게 한 건데요. 국립공원공단 장서윤 주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공단 장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초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탐방 아카이브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탐방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해설 교구제나 사진 등 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이 자료들을 전국의 각 국립공원에서 개별적으로 보관을 해왔는데 네.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직원들뿐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손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입니다. 이 20년간의 자료를 모으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각 국립공원에서 그간 이제 따로 축적해온 탐방 자료들을 일대 조사를 실시해서요. 네. 표준화된 양식으로 목록화했습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21개 국립공원의 모든 자료 목록과 원본을 취합하였고 결과적으로 약 15,000여 건의 자료들을 탐방 아카이브에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서서 국립공원 탐방자료 저장소의 본격적인 운영에 발맞춰서 나만의 탐방 추억사진 공유하기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을까요?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나만의 탐방 추억사진 공유하기 행사에 약 200명에 가까운 참여자분들께서 가족과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국립공원 모습이 찍힌 사진 등 특별한 사연이 담긴 탐방 추억 사진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100분의 작품이 우수사진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선정된 사진들은 나중에 이제 탐방 아카이브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9일 세계 기록의 날이었죠. 이 날을 기념해서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 카드뉴스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하죠. 이 탐방 아카이브 그러니까 국립공원 탐방자료 저장소를 홍보하는 이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6월 9일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서 국립공원의 탐방 기록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탐방 아카이브를 홍보하는 카드뉴스 공모전을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개인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게시를 한 후에 탐방 아카이브 해시태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최대 상금 50만 원 등 상금 및 국립공원 굿즈가 제공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탐방 아카이브로 돌아가서요. 자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에서는 국립공원 탐방이랑 관련된 사진, 영상,
자연치유 소리 영상, 즉 ASMR, 그리고 해설 교구제, 해설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탐방 아카이브 메인 화면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 형태별 국립공원별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탐방객분들에게 맞춤형 탐방 코스 등 탐방 정보를 좀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이용 방법은 탐방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탐방 자료 저장소 활용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를 통해서 직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국립공원 탐방과 관련해서 찾아보고 싶은 자료가 있을 때 탐방 아카이브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국립공원 사진이나 자연치유 소리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도 있고 또 국립공원 탐방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환경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교구제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홍보 말씀 전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는 탐방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국민 누구나 탐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어갈 수 있도록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탐방과 관련된 재미있고 알찬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국립공원 탐방 아카이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국립공원공단 장서연 주임이었습니다.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네, 6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전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